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 질환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 2명 발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악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남 역시 지난 금요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역과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국민적인 협조가 더 이상의 확산과 발생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를 위한 우리들의 자세, 함께 짚어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감염 경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에 이런 감염병이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주로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돼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중증도, 즉 이제 질환을 심하게 일으키는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지만 감염력은 아주 훨씬 커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증도는 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질환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감염 단계, 현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 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신천지와 또 몇 개의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역학적인 연관성을 다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WHO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 수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어서 WHO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초기 방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23일에 저희가 이제 감염병 심각 단계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대응 조치를 적정한 시점에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천지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대규모 집회가 강행이 됐고요. 이때 현장에서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균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밀집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그 집회, 특히 야외에서 밀접하게 있고 또 서로 말을 또 해서 그 대화를 하는 경우라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는 정말 그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감염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몇 개의 교회 등 즉 감염 위험 집단이 현재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속한 분들의 자가격리가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정말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감염 경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에 이런 감염병이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주로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돼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중증도, 즉 이제 질환을 심하게 일으키는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지만 감염력은 아주 훨씬 커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증도는 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질환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감염 단계 현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 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신천지와 또 몇 개의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역학적인 연관성을 다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WHO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 수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어서 WHO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뭐 정리해서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초기 방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23일에 저희가 이제 감염병 심각 단계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대응 조치를 적정한 시점에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천지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대규모 집회가 강행이 됐고요. 이때 현장에서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균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밀집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그 집회, 특히 야외에서 밀접하게 있고 또 서로 말을 또 해서 그 대화를 하는 경우라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는 정말 그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감염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몇 개의 교회 등 즉 감염 위험 집단이 현재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속한 분들의 자가격리가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정말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 총 54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는 공간이 바로 선별진료소입니다.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되는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감염증 관련 증상을 느끼시면 반드시 1339 및 시군의 보건소로 연결하셔서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경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류병한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류병한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경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확진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이미 지역사회 전파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 확진을 시작으로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할 때 어떤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시는지 또 선별진료소의 검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신을 보호하는 레벨 D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추가로 고글을 쓰고 N95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진료 시에는 PAPR이라고 해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추가로 이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오신 환자들이 이제 역학적 관련사항, 즉 해외 여력이라든지 외국인 접촉력, 그리고 최근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내역을 문진한 뒤에 이제 의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판단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비치된 음압 텐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의사 진료 후 역학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간단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한 뒤에 귀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대전의 한 확진자가 수시로 외출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보건소의 이제 지시사항에 무조건적으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보건 위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가격리 지침을 받으셨다면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가족분들과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방은 혼자 쓰셔야 됩니다. 혼자 쓰시고 방을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고 방 안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따로 상을 차려서 따로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과 같이 써야 되는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사용을 하신 뒤에 60에서 70% 정도 농도의 에탄올 용액을 미리 비치해 놓으셨다가 자기가 사용한 뒤에 분무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에 관해서 햇볕을 많이 쬐면 치료가 된다. 또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사라진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바이러스의 기본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하게 되는 독감 유행을 이제 떠올려 봅시다. 독감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한창 기승을 떨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점 이제 유병률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이제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알려진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실온에서 무생물 표면, 즉 철이나 플라스틱, 기타 이제 옷감류의 표면에 바이러스를 묻혔을 경우에 실온에서는 평균 2에서 4일 정도, 길게는 9일 정도 생존을 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30도로 올라가게 되면 생존 기간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많이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날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리라 하는 섣부른 기대는 아직 좀 금물이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따뜻한 동남아 지역,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과의 관계를 너무 속단하는 것은 이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경남도민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분이 가벼운 호흡기 증상, 미열이라든지 가벼운 기침, 콧물 정도만 있을 정도에는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집에서 증상 조절제를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오히려 전파될 위험이 더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모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면역이 취약한 노령층은 가능한 집에 계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확진자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정도로는 감염이 되지 않으니 안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거주했던 건물도 충분한 방역을 거쳤다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또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계 등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의료진을 대표해서 경남도민 여러분께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창원경상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의료진들이 이번 코로나19 감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진이 성실하게 진료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보건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상대병원 감염내과 류병한 교수였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 게 기저질환입니다. 자, 이번엔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원 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 정영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전문의 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임상 관찰 결과를 보면은 65세 이상이거나 기존의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호흡기계 감염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에 동반해서 심장 및 신장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거나 기존에 이들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성 심부전이나 종양 환자 또는 장기 이식 후 면역 조절제를 장기간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잘 챙겨서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약물을 잘 복용해서 평소 이들 장기의 기능을 잘 유지하셔야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면역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및 신선한 야채, 과일 등의 복용, 그리고 가능한 외출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겠고,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권장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대한 손 씻기를 자주 해서 손을 청결히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0번 이상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행동들은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 정영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계 역시 많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입학과 개학 연기 등 학사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과연 교육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학과 입학을 앞둔 이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 김기태 장학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김기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육계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계획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교육부에서는 유초중고의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교에 대하여 3월 9일로 개학 연기와 함께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학사 일정 변경과 함께 추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덧붙여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으로 하여 교육부의 학사 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급 학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학교 체육시설 등 외부인 출입 한시적인 제한, 기숙사 운영 중지, 유치원 및 초등 돌봄 서비스 운영, 학원 휴원 공고,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를 안내하였고 학생은 독서실과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 김기태 장학사였습니다.